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2살 이윤아는 뺨을 맞고 100명의 하객 앞에서 쫓겨났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2시간 후 검은 벤츠 5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죠. 며느리라고 무시하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도 제대로 못 붙이네. 이게 뭐야? 시어머니 차은희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 아침 7시 이윤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밤새 전을 부치느라 생긴 상처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부칠게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는 전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32살 유나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시댁에서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니, 또 실수했어? 시누이 강예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0살인 예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샤넬 클래식 백이었죠. 예린은 유나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언니 그 옷 어디 거야? 설마 시장에서 산 거 아니지? 편해서 입었어요. 에휴, 우리 집안 사람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좀 신경 써요, 언니.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30명 정도가 모였죠. 태연아, 네 와이프는 어디 집안이야? 삼촌이 남편 강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34살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평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태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뭐 별거 없어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신대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엌에 있는 유나에게 쏠렸죠. 유나는 그 시선을 느끼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 공사장? 그럼 많이 힘들겠네요. 친척 중 한 명이 동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안이랑은 좀 다르죠. 예린이 거들었습니다. 예린의 남편은 3대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집안이었어요. 예린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잖아요. 3대째 의사 집안이고 할아버지도 교수셨고요. 유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유나야, 접시 좀 가져와. 은희가 불렀습니다. 유나는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친척들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무시하는 눈빛으로요. 여기요, 어머니. 유나가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죠. 뭐 하는 거야?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실수를. 그때였습니다. 은희의 손이 유나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가난한 집 자식이 버릇도 없어.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야? 어머니.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명의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아무도 유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연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뺨을 감싸 쥐고 서 있었어요.
뺨이 얼얼하게 아팠습니다. 엄마, 그건 좀. 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쏘아봤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거야.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집었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잘 가요. 다신 오지 마. 예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유나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없었다는 걸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플래티넘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카드에는 한국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유나는 카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유나는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석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본재 비서실장이었죠.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유나 씨, 저 구본재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죠. 45살인 본재는 15년 동안 유나의 아버지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로는 괜찮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본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이제 돌아갈게요. 정말이십니까? 네. 이제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택시가 멈춰 섰어요. 유나는 택시에 올라탔죠.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테헤란로 한국그룹 본사요. 기사는 백미러로 유나를 흘끗 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한국그룹 본사라는 말에 의아해했어요.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떠올렸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었죠. 아빠, 나 신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 이강민은 반대했습니다. 62살인 강민은 한국그룹 회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이었죠. 왜 그러고 싶은데?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강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하단다. 유나는 그렇게 신분을 숨겼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그곳에서 태연을 만났습니다. 태연은 착했습니다. 유나에게 잘해줬어요. 1년 동안 연애했고 그 다음 해에 결혼했죠.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댁은 유나의 집안을 무시했어요. 명절마다 설거지는 유나의 몫이었죠. 친척 모임에서 유나는 소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유나는 참았습니다. 태연이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뺨을 맞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유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죠. 유나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건물 앞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유나를 보자 경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따님, 어서 오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가 회장 따님이라니요. 유나는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유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최상층 버튼 하나만 있었습니다.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였죠. 유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5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유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뺨에는 아직도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본재가 서 있었어요. 유나 씨. 본재는 유나의 뺨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시어머니요. 본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나는 본재를 따라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유나야. 강민이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누가 때렸니? 내 딸 뺨을. 유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접시 떨어뜨렸다고. 친척들 앞에서. 강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였어요. 이제 됐다.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자. 네, 아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전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찾았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빠. 진짜 사랑은요. 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그래. 그러자.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해라. 아니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토요일?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있어요. 강민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거기서 하고 싶구나. 네. 100명 정도 오신대요. 친척들, 친구들 다요. 알겠다. 내가 준비하마. 강민은 본재를 불렀습니다. 본재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비서실장, 이번 주 토요일에 차은희 씨 환갑잔치가 있다더군. 네, 확인했습니다. 준비해주게. 제대로. 본재는 강민의 의도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화려하게. 다들 기억할 수 있도록. 본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봤어요. 유나 씨, 어떤 옷을 준비해 드릴까요? 한복이요. 최고급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요? 다이아몬드 세트요. 제일 화려한 걸로요. 본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차량은 몇 대 준비할까요? 5대요. 검은 벤츠로요. 경호원은요? 10명이요. 정장 입혀서요. 강민은 딸의 계획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철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200억짜리 집이었어요. 2년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거실, 통유리로 보이는 한강뷰. 유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2년 동안 6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이 있다면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가 화나셨어.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진정될 때까지. 유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토요일에 환갑잔치에서 봬요. 태연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유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이면 다 끝나. 다음 날 월요일 본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한복집에 갔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맞춤 한복집이었죠. 사장님, 토요일까지 최고급 한복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토요일이요?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본재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그룹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그룹 회장님 따님이 입으실 겁니다. 사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가장 화려하게요. 다이아몬드 장식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재는 그 다음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최고급 보석상이었어요. 다이아몬드 세트가 필요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50억 정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보석상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이요? 네. 한국그룹 회장님 따님이 착용하실 겁니다. 주인은 귀빈실로 본재를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다이아몬드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어떠십니까? 20캐럿짜리입니다. 본재는 다이아몬드를 확인했습니다. 빛이 눈부셨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세트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본재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차량 5대, 경호원 10명, 호텔 지배인과도 사전 조율했죠. 금요일 저녁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재는 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유나 씨,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비서실장님. 내일 오후 5시에 댁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요. 6시에 호텔로 바로 와주세요. 6시요? 네. 정확히 6시예요. 알겠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2년간의 거짓말도 숨겨진 정체도 모든 게 드러나죠.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환갑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은희는 들떠 있었어요. 예린아, 내일 옷 준비했니? 네, 엄마. 새로 산 드레스 입을 거예요. 좋아.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지. 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유나는 어떡하죠? 오지 말라고 해. 저번에 그 꼴 보고 초대할 수 있겠니? 하지만 제 와이프인데. 은희는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 게 문제야. 이참에 이혼해. 엄마, 난 진심이야.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 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지 마. 엄마가 화나셨어. 유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걱정 마세요. 꼭 갈게요. 토요일 오후 3시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100명 정도의 하객들이 모였어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었죠. 모두 은희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꽃다발이 가득했어요. 중앙에는 환갑상이 차려져 있었죠. 떡, 과일, 한과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차은희 씨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가 입장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은희 씨. 고맙습니다. 은희는 환갑상 앞에 앉았습니다.
태연과 예린이 양옆에 섰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죠.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였죠. 하객들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누구야? 태연이 데려온 와이프래. 아, 그 가난한 집안 출신? 유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유나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제 가족 소개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명씩 소개가 시작됐어요. 먼저 장남 강태연 씨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성실한 아들이시죠. 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다음은 장녀 강예린 씨입니다. 의사 집안에 시집 가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따님이시죠. 예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린은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사회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은희가 손을 저었어요. 며느리는 뭐 별로 소개할 게 없네요.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하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뷔페식이었어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축하드리러 왔어요. 엄마가 화나셨어. 빨리 가. 싫어요. 끝까지 볼 거예요. 태연은 답답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기 앉아 있는 여자 봐. 완전 초라하다. 친척 한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했어요. 그러게. 옷도 저렇고. 어디서 산 거야? 시장에서 샀나 봐. 우리랑은 수준이 다르지. 유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으니까요. 예린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우리 형수님이에요. 친구들이 유나를 훑어봤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유나 씨 친정은 어디세요? 평범한 곳이에요. 예린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친정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세요.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린과 친구들은 웃으며 돌아갔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어요. 은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환갑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자식들 덕분에 행복했고요. 은희는 태연과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우리 예린이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했죠. 예린이 웃으며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는 은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유나를 흘끗 봤어요. 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유나를 보며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이었어요. 그때 한 친척이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 씨, 친정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네, 바쁘셔서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신다며? 힘드시겠어요? 네. 어머니는요? 집에 계세요. 친척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에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집안이랑은 차이가 크네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어요. 유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본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분 후에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나가 일어서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본재가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유나는 본재와 함께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벤츠 5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경호원 10명이 정장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죠. 가시죠. 네. 오후 6시 정각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게 뭐야? 차가 엄청 많이 왔는데? 호텔 지배인이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그룹 회장님 일행이 도착하셨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입구를 바라봤어요. 한국그룹? 그 재벌? 왜 여기 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한국그룹이 여기 와?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명이 들어왔어요. 일렬로 양쪽에 섰죠. 본재가 마이크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한국그룹 비서실장 구본재입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본재에게 쏠렸어요. 이강민 회장님 영애, 이유나 전무이사님 계십니까?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유나? 누구지?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연도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유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당당했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여자가 맞나 싶었죠. 유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본재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0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이유나입니다. 한국그룹 회장 이강민의 외동딸이며 한국그룹 전무이사입니다. 연 회장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한국그룹 회장 딸? 말도 안 돼. 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예린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본재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등본이 떴습니다. 불안에 이강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하객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진짜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유나가 강민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회장실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사진, 가족 모임 사진들이었죠. 저건 회장실이잖아. 진짜 회장 딸이었어.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은희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개인 자산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어요. 연 회장에서 또 비명이 터졌습니다. 5천억? 세상에. 그리고 한국그룹 지분 20% 보유 증서입니다. 증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나의 이름과 함께 20%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예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하객들은 모두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무시하던 그 여자가 재벌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외동딸이었죠. 저는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유나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죠. 유나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버릇이 없다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하셨죠.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번에는 뺨까지 맞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요. 유나가 뺨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희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안 격에 안 맞는지요. 본제가 다시 스크린을 조작했어요. 먼저 부동산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사진이 떴습니다. 한쪽은 은인의 아파트, 한쪽은 유나의 펜트하우스였어요. 이댁 아파트 시세 20억 원. 이유나 전무님 펜트하우스 200억 원입니다. 연 회장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200억? 우리 집이 20억인데.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본제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은희네 가족 정보가 떴어요. 강태현 씨 중견기업 과장. 연봉 약 6천만 원. 강혜린 씨 남편 병원 운영. 연매출 약 50억 원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유나 전무님입니다. 한국그룹 전무이사. 작년 연봉 30억 원. 작년 기부 금액 300억 원입니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연봉이 30억? 기부를 300억이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차은혜 씨 친정 한복 가게 운영. 연매출 약 2억 원.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나 전무님 친정 한국그룹. 연매출 80조 원. 국내 10대 재벌 그룹입니다. 80조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시어머니께 묻고 싶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눈으로 유나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안 격에 맞나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며느리 자격이 있나요? 연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때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환갑을 맞은 주인공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유나야. 아니, 전무님.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100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예린도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울면서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린도 울면서 절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를 무시했던 친척들이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전무님.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태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나야. 나는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미안해요? 나는 내가 아내가 뺨 맞는데 말 한마디 안 한 거요?
시어머니가 모욕할 때 지켜만 본 거요?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저는 2년 동안 당신이 진짜 절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편만 들었죠. 태연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이 유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2년간의 고통이 떠올랐어요. 무시당했던 순간들, 혼자 설거지하던 명절들, 구석에 서 있던 가족 모임들이요. 본재가 다가와 작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이제 가시겠습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유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은희가 유나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 해주세요. 제발요. 유나는 은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며느리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언제 어머니의 며느리였나요?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하신 적 없잖아요. 은희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유나는 연회장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어줬어요. 문 앞에서 유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년 동안 그걸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네요. 유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죠. 2년간의 거짓말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전무님. 잘했나요? 본재는 백미러로 유나를 봤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유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복수했는데. 슬프시니까요. 복수는 시원하지 않네요. 그럴 겁니다. 복수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회사 일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태연, 은희, 예린의 전화였죠. 문자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유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사과할게. 언니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유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아버지 강민이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너가 걱정돼서 왔지.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은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수척해 보였죠.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먹어요. 거짓말하지 마. 살이 빠졌잖니?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강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말이야.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 거예요. 확실하니? 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한다며? 네. 하루에 10통씩 전화해요. 만나볼 생각은 없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만나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아빠, 전 2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강민은 딸의 결심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알았다. 내가 결정한 거라면 아빠는 지지한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 날 금요일 유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전무님,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와 배우자 가족의 지속적인 모욕입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유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간 모아둔 자료들이었어요.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사진들이었죠.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일방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는 유나의 재산 목록을 봤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숫자에 놀랐어요. 전무님 재산이 워낙 많아서 분할 금액은 미미할 겁니다. 위자료는요? 전무님께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과 폭행 증거가 있으니까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유나 생각만 났죠. 박 과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점심시간 태연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내가 뭘 한 거지? 지난 일주일 동안 태연은 계속 후회했습니다. 유나가 재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유나를 잃었다는 게 슬펐죠. 2년 동안 유나는 착했습니다. 태연을 잘 챙겨줬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힘들 때 위로해줬죠. 하지만 태연은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엄마 말만 들었어요. 유나가 집안이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요. 그날 저녁 태연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은희와 예린이 거실에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죠. 엄마, 예림, 니은아. 태연이 들어서자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어요. 태연아. 엄마, 우리 어떡하죠?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예린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언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세 사람은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했죠.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유나와 태연이 조정실에 마주 앉았어요. 은희와 예린도 함께 왔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와 시댁의 지속적 모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대방 측 의견 있으십니까?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럼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유나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은 2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유나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유나야. 이 어미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유나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뭐든지 물어봐. 제가 만약 재벌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붙잡으셨을까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며느리였다면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유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거예요,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돈 때문에 저를 붙잡는 거예요. 이유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그룹 상속녀를요. 아니야. 진실을 인정하세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조정위원이 개입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습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중 형성된 재산이 없으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야, 그건 빨리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조정위원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양측 합의 하에 이혼이 성립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2년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유나는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태연이 뒤따라왔어요. 유나야, 잠깐만.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유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뭐? 사랑은 조건 없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집안이 좋든 나쁘든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어머니 편이었죠. 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유나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본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연이 법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2년간의 거짓말도 숨겨진 정체도 모든 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한국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역대 최연소 여성 부회장이었죠.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30명의 임원들이 모였어요. 다음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입니다. 이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약 15%입니다. 리스크는요? 중간 정도입니다. 유나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승인합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보고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부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죠. 본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입니다. 말씀하세요. 2시에 자선재단 이사회, 4시에 경제지 인터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현 씨가 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본재가 나가고 유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자선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유나가 설립한 저소득층 가정지원재단이었어요. 올해 지원 가정은 총 3,000 가구입니다. 사무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5,000 가구로 확대하세요.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500억 추가 기부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500억이요? 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년간의 경험이 유나를 변화시켰어요.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오후 4시 경제지 기자가 부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시간이었어요. 부회장님, 최근 이혼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저를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거든요. 2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중소기업에 다녔죠. 돈 때문이 아니라 이유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라는 걸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선 사업을 확대할 겁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재혼 계획 같은 거요.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나갔습니다. 유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초대한 행사였어요.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달려와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그림 그리기 할 거야. 같이 할래? 네.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한 아이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왜 우리 같은 가난한 아이들 도와줘요? 유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 엄마는 청소 일 하세요. 친구들이 놀려요. 놀리는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일하는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해. 정말요? 정말이야. 내 엄마는 자랑스러운 분이야.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도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유나는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본재가 따라왔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행사 좋았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유나는 본재를 봤습니다. 왜요? 예전보다 많이 웃으시지만 가끔 슬퍼 보이세요. 유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들키셨네요. 아직도 그분 생각하십니까? 가끔은요. 미련이 아니라 아쉬움이에요. 아쉬움이요? 네.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던 거요. 본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고마워요, 비서실장님. 두 사람은 한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태연은 많이 변했어요. 수척해졌고 눈빛도 흐려졌죠. 벽에는 유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어요. 행복한 모습이었죠. 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1년 후 유나는 한국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는 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원 가정들을 초대한 큰 행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한 어머니가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덕분에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아이가 정말 잘했네요. 다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키우셨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유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아버지 강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너가 보고 싶어서 왔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진심이니?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언젠가는 만날 거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럴까요? 그럼. 아빠는 확신해. 유나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항상 제 편이어 주셔서요. 당연하지.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두 사람은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간의 거짓말은 실패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배운 게 있었어요. 사랑은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라는 걸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유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